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알려주시는데 주기도문에는 기도의 제목이 7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옛날 성경을 보면은 이제 나라이 임하옵시며 뭐 그래요. 나라이 옛날에 이게 무슨 말인가? 나라이. 그리고 바뀌어져서 나라가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뭐가 뜻은 이제 똑같은데 조사가 좀 달라서 느낌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나라가 나라이, 좀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게 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멋있는 말에서 직관적인 표현. 나라가 임하시오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영어 성경도 이게 또 버전마다 달라요. Thy kingdom come 이라고 이제 쓴 영어도 있고 Your kingdom come 이라고 해요. Thy는요 옛날 말이에요. Thy, 너희들. Your 똑같은 말이거든요. Thy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근데 이런 건 할 때 좀 옛날 말을 써야 좀 더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이 임하옵시며. 저희 나라이가 더 좋아하는데 뜻은 똑같아요. 뜻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영어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했는데 영어에서는 Your kingdom이라 그래요. kingdom을 표현하는데 우리는 나라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하고 kingdom하고 이게 조금 다릅니다. 만약에 나라라는 말을 우리가 영어로 바꿔 쓴다고 하면은 나라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country라고도 하고 뭐 nation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your country, your nation 해야 되는데 your kingdom이라고 썼어요. kingdom. 왜 킹덤이라고 썼느냐? 여기 이제 핵심적인 힌트가 숨겨져 있는데, 킹덤은 왕국이에요. 왕국. 나라라는 것은요 이제 더 넓은 개념의 의미죠. 왕국은 나라라는 그 이제 기준에 들어가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라,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나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각각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이 각각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그 통치 체제가 다릅니다. 정치 체제가 달라요. 각각. 그래서 정치가 체제에 다른 거에 의해서 우리가 각각 다른 이름을 붙입니다. 다른 이름. 그래 그 중에 이제 킹덤이라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킹덤은 뭐냐? 반드시 거기에 왕이 있어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킹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지금 현대 세대에도 킹덤이 있어요. 영국을 영어로 하면 뭐예요?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해요. 왜요? 영국에는 왕이 있으니까. 왕이 다스리는. 그래서 뭐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뭐 무슨 랜드 뭐 여러 개 합쳐가지고 그걸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해요. 그게 왕국이에요. 왕국.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어떤 정치 체제들이 각각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군주제죠. 왕국은 군주제예요. 뭐 왕정제라고도 하고요. 또 거기에 또 뭐 법을 세워가지고 입헌군주제라고도 하고, 또 어떤 나라는 공화제,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뭐 사회주의, 뭐 이러한 분류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런 것들이 또 서로 섞여 있어요. 그래서 막 이게 헷갈립니다. 이 나라는 어떤 정치 체제냐 하면은 좀 막 조금씩 달라요. 대한민국이 뭐 일본이랑 비슷한 것 같아도 완전히 달라요. 일본에는 왕도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아니고 총리를 세우고. 그런데 또 뭐 삼권 분립은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비슷한 것 같으면서 조금 다르고 그래요. 미국이랑 대한민국도 완전히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공화제인데 공화제의 양식이 조금 또 다릅니다. 달라요. 뭐 거기 국회의원은 뭐 상원 의원이 있고 하원 의원이 있고 뭐 막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다 학교에서 배우죠. 우리 학생들 이런 거 학교에서 배워요? 아직 안 배웠어요? 곧 배울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배울 건데 처음에는 이게 용어가 이제 좀 생소하니까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그냥 달달달달 외우면서 시험 치면 다 까먹고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정치할 것도 아니지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넘어갔는데 이제 다시 어른이 돼가지고 또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모르면 안 되더라고요. 반드시 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예습하는 셈 치고 좀 한번 잘 들어봐요. 꼭 알아야 돼. 어떤 이제 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또 이제 또 어려운 얘기, 복잡한 얘기 하려고 그러죠. 예. 그런 거 몰라도 예수만 믿으면 장땡 아닌가요? 예?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 건데 왜 또 복잡하고 또 알아듣기 어려운 얘기 또 하려고 또 이제 그러냐 이제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형태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의 정치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나라야 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거를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인데 한데 행동이 달라요. 왜 달라요? 얘기를 해보니까 저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랑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네. 근데 이게 좀 심각한 방면으로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건 몰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구나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졸지 마시고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예요? 정치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유민주공화국이에요. 자유민주공화국. 그냥 뭐 민주공화국이라고도 하는데 민주주의도 여러 민주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사회민주주의랑 자유민주주의는 완전 극명하게 달라요. 그래서 이건 같은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민주공화국, 이거는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제가 합쳐져서 우리는 자유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는 뭐고 공화제는 뭐예요? 우리 공화국이잖아요. 공화국의 우리 시민들인데 공화국이 뭔지 알고 계세요?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길거리 붙잡아 놓고 아무나 붙잡고 공화국이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하면요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손에 꼽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 설교 딱 들으면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공화국이 뭔지 이제 정립이 딱 될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쉽게 말하면 국민이 주권을 가져서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 원칙이에요. 그래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은 국민에게 이제 나라를 운영할 기본적인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뭘 합니까? 투표를 해서 사람을 선출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우리의 주권을 넘겨서 이양시켜서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앞으로 국정 운영을 잘 해보세요 하고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러면 어떠한 틀 안에서 뽑혀진 사람 또 세워진 사람들이 일을 하냐? 공화제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공화제는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나라의 통치자를 투표로 뽑아서 대통령을 세우는 거예요. 대통령. 공화제에는 대통령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대통령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있죠. 대통령을 뽑아요. 그 다음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요 세 가지 기관이 나눠집니다. 입법, 사법, 행정. 그래서 서로 힘을 나눠 가지는 형태.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말해요? 삼권 분립. 세 가지 권력이 분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서로 힘을 나눠 가지는 거예요. 어느 한 기관이 힘을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화제의 핵심은 뭐냐면 체크 앤 밸런스를 그래요. 체크 앤 밸런스. 체크는 뭐 하는 거예요? 체크. 너 했어? 너 잘하고 있어? 너 딴짓하지 않고 체크하는 거. 밸런스는 뭐예요? 밸런스. 균형을 잘 맞추는 거예요. 균형. 체크 앤 밸런스. 체크 앤 밸런스. 여러분 세 사람이 손을 딱 맞잡고 뒤로 딱 누워요. 그러면은 똑바로 서요? 못 서요? 왜 못 서요? 해보세요. 그럼 무게를 맞춰야지. 뚱뚱한 사람은 힘을 좀 덜 줘야죠.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뚱뚱한데 힘도 빡 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밸런스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체크 앤 밸런스 이걸 기억하면 돼요. 공화제는 뭐다?
체크 앤 밸런스,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체크는 뭐예요? 감시하는 거죠, 감시. 여러분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다녀. 그러면은 지금 이제 방학이라서 이제 팽팽 노는데 학교를 가면 공부를 시작하고 얼마 안 가서 뭘 봐요? 시험을 봐요. 시험.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고, 자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수능이 있어요. 수능. 그러면 항상 이 시스템이 똑같은데 학생들이 앉아 있고 앞에 누가 있어요? 선생님이 들어와요. 선생님. 그럼 선생님은 뭐 하는 거예요? 학생들을 감시하는 거, 체크하는 거예요. 학생들, 요놈들 아주 그냥 오늘 걸리기만 해라. 아주 그냥 누가 딴짓하는 놈 있나. 가끔 이제 시험 치자마자 바로 엎어져 자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감시하는 선생님들이 넌 왜 그래? 전 다 했어요. 그냥 다 찍어서 그래. 감시한단 말이에요. 어떤 애는 자꾸 고개를 이렇게 들어. 저 녀석은 뭔가 할 낌새가 있어. 그럼 걔 이제 주시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감시하는 것도 선생님에 따라 달라요. 어떤 선생님은요 딱 들어올 때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오는 선생님들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신문지를 들고 들어와요. 신문지 딱 피고 구멍을 하나 뚫는 다음에 딱 이제 이러고. 학창시절 때 안 그랬어요? 그런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은요 들어와가지고 주무셔요. 와가지고 나이 많이 드신 선생님인데, 야 이거는 너네 양심에 달려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아요. 그러면 근데 난리가 나죠. 막 그냥 하고 막 1번 시험지가 막 50번한테 막 가 있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감시를 또 잘해야 되는 거야. 감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감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험 성적이 좌지우지되는 친구들이 있고, 또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시험 잘 보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시해야 되는 거, 체크해야 돼. 야 입법부 너네 잘하고 있어? 야 사법부 너네 뭐 좀 판결이 이상하다? 행정부 너네 뭐 이상해. 사람 뽑는데 왜 이상한 사람 데려왔어? 서로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를 해야 돼요. 체크. 견제를 하는 거예요. 부정부패 없이 잘하고 있는가? 누가 돈 빼돌리지 않는가? 누가 엉뚱한 짓 하려고 하지 않는가? 누가 못된 짓을 하는가? 감시해서. 그래서 균형, 힘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누가 한 진영이 더 그래서 밸런스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은 커피를 어떤 커피를 좋아하세요? 믹스 커피. 바로 그냥. 어떤 커피 하니까 믹스 커피. 젊은 사람도 어떤 커피? 이게요. 젊은 사람들은요 둘 중에 하나. 뜨아냐 아냐. 뜨아 그렇죠. 또 얼주가 이런 것도 있어요. 얼주. 뜨아 얼주가. 이건 뭐야? 잘 모르시는 분들, 웃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네. 뜨거운 아메리카노 아니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아무튼 이런. 근데 어르신들은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이제 인생이 또 깊어요. 그래서 깊은 커피를 만드시려면은 밸런스, 난 둘둘 하나야, 난 셋둘 하나야, 이게 있어요 다. 그래서 밸런스, 이게 뭐야? 커피와 설탕과 프림의 밸런스를 잘 맞추면 맛있는 커피가 되냐? 또 물 조절을 또 잘해야 돼요. 또 한강물 타면 안 돼요. 이제 이게 밸런스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뭘 해도 항상 밸런스. 뭐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잘 배율이 잘 맞아지느냐.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황금 비율이 이 국가가 운영돼도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밸런스가 필요한 거예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힘이. 입법부는 뭐 하는데요? 입법은 뭐냐? 국회잖아요. 국회. 법을 세우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거야. 이번에 우리 새로운 법을 만듭시다. 이런 좋은 법을 만듭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거기에서 해가지고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통과, 반대 해가지고 통과시키고, 이 법이 뭐 세웠는데 좀 이상합니다. 이 법 좀 고칩시다. 법을 고치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국회의원들을 이제 입법부, 그 다음에 사법부는 누구예요? 사법부에서는 뭐예요? 법을 해석하고 법을 적용하고 법을 안 지킨 사람들 재판하고 하는 사람들, 판사들이 사법부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행정부가 있어요. 행정부는 뭡니까? 요거 다 거쳐가지고 법이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법을 이제 집행하는 기관, 정부와 행정기관들, 쉽게 말하면 대통령과 장관들과 그 다음에 공무원들. 그러니까 요 세 기관이 나눠지는 거예요. 세 기관이 서로 체크를 하면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누구 한 사람이 힘이 더 세? 그러면 안 되잖아요. 행정부에서 야 사법부 너네도 내 말 들어, 입법부 너네도 그런 법 만들지 마, 내가 시키는 법 만들어 하면은
행정부에서 힘을 정권을 다 가져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독재가 되는 거죠.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정부에서 장관을 뽑을 때 어떻게 해요? 장관을 뽑으면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서 뭘 해야 돼요? 이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청문회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떤 쪽에서 입법부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장관들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막 뒤를 막 엄청나게 캐죠. 그래가 평소에 행실은 어떻고 이 사람은 돈이 얼마가 있고 뭐 어떤 사람이고 막 그걸 다 까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합격, 이 사람은 장관으로 일해도 됩니다, 이 사람은 자격 없습니다, 이거를 가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지금 이 체크 앤 밸런스가 잘 돼요 안 돼요? 지금 체크 앤 밸런스가 완전히 그냥 무너졌어요. 체크가 안 돼요. 서로 왜요? 사상이 공유된 사람들이, 사상이 똑같은 사람들, 생각이 똑같은 사람들이 카르텔을 형성을 했어요. 그리고 서로 뭐 하는 거? 서로 봐주는 거야. 야, 그 우리 사람인데 봐주자. 저 사람 자격 없는 사람, 그래도 봐줘, 괜찮아. 우리 편이야. 우리 뭐가 우리 편이에요? 다 덮어줘, 다 덮어줘요, 그냥. 예? 교육부 장관 될 사람을 이제 추천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최고로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뒷구녕으로는 자기 애들 어디다가 보내세요? 미국에다가 그냥 최고로 비싼 학교에 들여보내가지고 우리 애들은 한국에서 교육받으면 안 되지, 미국에서 교육받아. 그래서 앞에서는 막 반미 운동하고 그런 사람이 교육부 장관.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이런 사람을 장관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장관인데 막 보좌관들을 막 그냥 막 자기 종처럼 부리는 사람들 막 쓰레기 치우게 하고 막 자기 막 다 어질러보면 보좌관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장관 하겠다 그래요. 이 사람들도 안 돼. 또 뭐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예요? 대한민국 주적이 어디입니까? 이거를 끝까지 말 못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장관 하겠다고 앉아 있어요. 한심해요. 국방부 장관은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전쟁이 터지면 이 군대의 모든 이거를 잘 알아서 이렇게 하고 막 해야 되는데 군대는 몰라.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예요. 2025년도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체크 앤 밸런스가 작동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주하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기관차에 뭐가 필요해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없애버렸어요. 왜? 브레이크도 우리 편. 브레이크를 없애버렸어.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그거 아세요? 중학생들 사이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본인들은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어른들이 봤을 땐 심각한 문제. 애들이요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를 어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줄 아세요?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타고 다녀. 어휴, 속으로 이제 욕이 나오지. 미친놈들. 자전거를 타는데 브레이크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갖다 꼬라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CCTV 이제 이런 거 사고 나는 거 보면은 그냥 중학생들 가다가 이렇게 그냥 차에 그냥 갖다 박고 다치고 날아가고. 그게 멋있대요. 브레이크 없이 타야 진짜 뭐 아무튼 픽시 자전거로 아무튼 그런 걸 타고 다녀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기관차가 막 폭주하는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같이 우리 편이니까 그냥 넘어가. 그냥 막 죄를 짓든지 말든지 뭐 사람을 죽이든지 돈을 뭘 주가를 조작을 하든지 이런 거 막 그냥 다 덮어줘 그냥. 괜찮아, 그 사람 우리 편이에요.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국민들도 괜찮아 이러고 있어요. 뭐가 괜찮아요? 국민들은 왜 괜찮은데 그게? 네? 왜 괜찮아요? 우리 편이니까 괜찮아요? 나라 그냥 무너뜨려도 괜찮아요? 나라 그냥 막 망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짓들을 막 해요. 악법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여러분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뭐 양곡관리법, 뭐 방송 3법 뭐 이런 거 막 지금 통과가 막 됐죠. 통과됐어요. 이제 다 통과됐대요. 도장 찍었어. 여러분, 악법 중에 악법들인 이 법들이 통과가 됐어요. 이제 우리나라는요 기업들이 다 망할 거야. 기업이 망해요. 기업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살기 좋은 나라 됩니까?
서울의 이제 도시가 그냥 농촌이 됐으면 좋겠죠. 예. 자연이 막 노란봉투법이 뭡니까? 노란봉투법. 근로자들이 가끔 파업을 일으키잖아요. 뭐 파업할 수도 있죠. 뭐 근무 형태가 안 좋고 돈 조금 주고 그러면 파업할 수 있어요. 우리 힘들다 말하는 거거든요. 파업해야 돼요. 근데 파업을 밥 먹듯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돌아가죠. 공장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로자들이 파업하면 이 사람들이 막 가끔 흥분하거든요. 그럼 막 몽둥이 들고 막 회사 막 때려 부수기도 해요. 그 회사 차원에서는 손해가 발생해요, 안 발생해요? 근로자들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럼 오늘 수익이 뭐 1,000만 원 나야 되는데 일 안 하면 1,000만 원이 적자예요. 내일 또 안 해. 그러면 손해가 나니까 이거를 원래는 그 근로자들한테 손해배상을 문단 말이에요. 청구한단 말이에요. 너네들 기술 이거 파손했지, 기물 파손했지, 돈을 청구한대. 근데 노란봉투법은 뭔 줄 알아요? 근로자들한테 돈 청구하지 마. 법으로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근로자들이 살판 났죠. 돈 올려달라고 해요, 안 해요? 하죠. 일해요, 안 해요? 막 때려 부셔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손해배상 청구 안 한다, 못 한다니까요. 그러면 누구만 손해예요? 기업이 손해지. 그럼 기업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왜요? 기업이 망하잖아요. 그러다가 기업이 망하는 거예요. 대기업들은요, 돈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관리가 돼. 중소기업은 어떻게 돼요? 버티질 못해요. 중소기업은 망합니다. 다 망해요. 그럼 중소기업이 망하면 대기업은 버텨요? 대기업은요, 중소기업들한테 하청을 준단 말이에요. 하청 줄 기업이 없어. 그러면 대기업도 따라서 다 같이 망하는, 도미노처럼 다 쓰러지는 거예요. 자, 기업이 망하면 뭐가 안 좋아요? 여러분들 직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직장이 없어져요. 일거리가 없어져요. 일하고 싶어도 젊은 사람들이 일을 못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외국 기업들이 있어요. 그냥 이런 노란봉투법 통과됐다 그러니까 외국 이 기업들이 깜짝 놀라요. 야, 대한민국이 드디어 미쳤다. 이 나라에서 우리는 기업 못한다. 왜요? 외국 기업이라고 달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가겠다, 철수하겠다.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철수하겠다고 지금 선포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난리가 나요. 그리고 외국에 투자가 안 들어오죠. 외국에 투자가 안 들어오고 외국 기업이 나가고 이러면 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달러가 안 들어와요. 여러분 이러면요,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라는 게 여러분 피부로 와닿지 않죠. 마트에 가면은 장을 보잖아요. 오늘 우유 한 통을 샀는데 5,000원이야. 다음 주에 갔는데 5,200원이 됐어.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또 5,500원이 됐어. 이런 식으로 기업이 다 망해가지고 나라가 무너지면요, 여러분 이제 마트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나나 한 다발에 얼마입니까? 뭐 5,000원, 6,000원 하죠. 이제 바나나 2만 원, 3만 원 주고 사 먹어야 돼요. 밀가루 한 봉지에 15,000원, 2만 원 돼요. 식용유 한 통에 어제 마트 가보니까 6,000원, 큰 거 6,000원. 그거 이제 3만 원 주고 사야 돼요. 3만 원. 해외여행을 여러분 빨리 다녀오세요. 빨리. 신속히 해외여행 있는 거 다녀오세요. 왜 이제 못 가요? 달러가 1,380원인데 이거 이제 우리나라 힘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달러가 2,000원, 2,500원, 3,000원. 그럼 비행기 여러분 비행기 못 타요. 현실이라니까요. 현실. 우리나라에 이제 앞으로 닥칠 일이에요. 당장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한 기한 10년, 20년 두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될 거예요. 이 법이 계속 유지되는 한. 법 하나 때문에 지금 나라가 완전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곡관리법은 어떤 법입니까? 이거는 뭐 좋은 취지에서 농민들 보호해주자, 농민들 좀 관리해주자, 나라에서 이제 그렇게 한 거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쌀을 팔다가 못 팔았어요. 쌀이 남았어요. 그래? 그러면은 정부가 이거를 매입해줄게. 정부가 사들이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난리 났죠. 그러면 쌀 농사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나는 배추 농사, 무 농사 하는데 이거 때려치고 가서 쌀 농사 지으면은 무조건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쌀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쌀은 많아지죠. 어디에 많아져요? 국가 창고에 많아지는 거예요. 쌀은 막 쌓이죠. 그러면은 우리 서민들한테는 어떻게 되느냐? 마트에 가가지고 콩나물 뭐 2,000원에 뭐 한 보따리 주는데 이제 2,000원치 살려면 콩나물 이제 요만큼밖에 안 줘. 이만큼 살려면 콩나물 10,000원 되는 거예요. 배추가 김치 못 먹어요 이제. 여러분 김치 못 먹습니다. 중국산 김치 먹어야 돼. 이제 사 먹어야 돼요.
못 단 거예요. 배추 한 폭에 막 5천 원 했는데 이게 막 3만 원, 4만 원 되죠. 쌀은 넘쳐나요. 쌀 많아. 그러니까 이제 썩겠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이 썩지 말게 두고 우리 북한에 좀 나눠줍시다. 북한은 쌀은 이제 북한으로 가고, 그 양국관리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요? 이런 법을 악법이라고 부릅니다. 악법.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되는 법인데, 여태까지는요 계속 상정되었다가 계속 가로막혔어요. 왜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안 된다. 그런 나라 망치는 법 통과시키면 안 되니까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계속 욕했죠. 왜 통과 못 시키냐? 근데 통과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상황은 이렇게 됐어요. 지금 관세는 또 미국 관세는 또 막 난리 났죠. 여러분 나라가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현실을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랑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제 마트 가면 여러분 주머니랑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체크가 안 돼요. 브레이크가 없어진 거예요. 나라에, 국가의 브레이크가 없어졌어요. 삼권 분립이 무너지니까 이제 나라가 무너지는 건 뭐 그렇다 쳐요. 예, 그렇다 칩시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문제인 거예요. 기독교가 문제죠. 이제 자 좋아하는 법들 다 통과시켰어요. 이제 뭘 가지고 올 거예요? 현대 좌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성평등 문제를 가지고 오겠죠. 이제 현대 좌파는요 무조건 성평등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이거는요 공식이에요, 공식. 무조건 가지고 와요. 그래서 얘네들이 들고 나오는 무기가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 이거 좀 사람들한테 차별하지 말고 평등. 왜냐면은 이 좌파라는 건 항상 평등을 말하는 거예요. 평등, 어떤 평등 말하는 거야? 성평등. 양성평등이 아니에요. 성평등이에요. 게이, 레즈비언 이런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성평등 해주자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요. 쉽게 말하면 동성애 합법화.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차별금지법 통과가 되면 결과는 뭐냐? 기독교의 몰락이죠.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이제 이런 설교도 못해요. 제가 이제 설교 지금 멋대로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이 신고해도 제가 처벌 안 받거든요.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제가 이런 설교해도 신고하지 마세요. 저 잡혀가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할 거예요. 이런 설교 못해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놓고 무너뜨리는 악법 중에 악법이에요. 뭐 양곡관리법, 노라 이런 거랑 비교도 되지 않는 훨씬 더 악한 법이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왜 여러분 소위 말하는 PC주의라고 들어보셨어요? PC주의? PC가 뭐예요? 그냥 속된 말 PC 묻었다 그런 말 하거든요. PC.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예뻐야 돼요? 못생겨야 돼요? 예쁘고 잘생겨야 보죠.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면 안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면은 박보검이 저처럼 생겼다. 그럼 봐요, 안 봐요? 안 보겠지. 안 보겠죠. 왜냐면 항상 이제 사람들 보면은요. 저는 좀 이렇게 사실 캐릭터를 크게 상관을 안 하지만 그 내용이나 연출력이나 이거 스토리가 재밌으면 보는데 여자들은 또 아니더라고요. 남자 주인공이 무조건 잘생겨야 되는데. 남자 주인공 무조건 잘생겨야 돼. 또 어떤 사람은 여자 주인공 예뻐야지. 예뻐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평등하지 않다 이거거든요. 왜 꼭 영화에 등장하는 영화 인물이 그렇게 해서 백설공주는 왜 백인이어야 되고 예뻐야 돼? 그래가지고 백설공주 어떻게 됐어요? 흑인이 됐어요? 아니죠. 라틴계의 되게 못생긴 배우가 백설공주. 그래서 백설공주 망했죠. 또 망한 영화 또 뭐 있어요? 인어공주. 인어공주 원작은 뭐야? 백인의 예쁜 여자아이인데 흑인이 왜 인어공주는 백인이어야 되냐? 흑인이어야지. 이런 게 PC예요, PC. PC주의. 그게 뭐예요? 그 좌파의 상징이에요.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아라. 좀 그러니까 말만 들으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우리의 별로 욕구에 충당이 되진 않는 거예요. 그럼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고 뭐고 넷플릭스 다 이제 무너지는 거죠. 안 보죠 이제. 재미없다고. 못생긴 남자, 못생긴 여자 나오면 자꾸 못생겼다가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게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고 유럽이고 뭐 그냥 다 난리 다 쑥대고 나라가 그냥 다 무너진 거야.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나마 미국에는 트럼프 같은 강력한 크리스찬 대통령이 나와서 이런 거 다 잘못된 거 다 법안 고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사라졌었어요. 한 10여 년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하면 불법이에요. 불법. 왜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다른 종교들이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하지 마. 그래서 해피 할러데이라고 바뀌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래요. 근데 이게 무슨 말도 안, 이런 거 불법 해가지고 법을 바꿔버렸어요.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잘한 거예요. 그리고 막 여러분 아직도 성전환 수술하는 돈이 부족해가지고 밑에는 수술을 못했어. 남자인데. 근데 여자래. 아직 달려 있어요. 근데 여자야. 위에 그러니까 3개가 달려 있어요. 위에 2개가. 근데 이런 사람이 운동 경기에 나와가지고 권투를 해요. 그 여자들 다 두드려 패고 자기가 금메달, 이게 합리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런 거 말도 안 돼. 그런 거 없애. 이거 없애버렸어요. 그거.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잘한 거예요. 그게 정상화되는 거예요. 정상화되는 거. 근데 여러분 미국은 그나마 낫지만 유럽은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아주 심각한 상황, 아주 나라가 그냥 다 쑥대밭이 됐어요. 계속 회상 불가능한 상태를 계속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게 유럽입니다. 영국 보세요. 다 태클 걸어가지고 그냥 막 낙태하는 병원에서 근처에서 누가 벤치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다고 경찰이 와가지고 잡아갔죠. 너 왜 기도하니? 낙태하는 사람들 양심의 가책 느끼게 기도하지 마.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서 창문 열고 기도했는데 또 잡아갔죠. 기도했다고 잡아가요. 이제 기도했다고 잡아갑니다, 여러분. 전도해서 잡아가는 얘기는 옛날 얘기. 자녀들 주일학교 데리고 왔다고 그 부모 잡아가고 경찰에 와가지고 왜 자녀한테 종교 강요합니까? 종교 강요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영국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요? 대한민국 얘기가 곧 될 겁니다. 곧 될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 좌파 정권이 이제 권력을 독차지했잖아요. 그럼 좌파의 상징을 가지고 오겠죠.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시간 문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요, 이제 이런 설교고 뭐고 여러분 이제 자녀들한테 전도예요? 뭐야 이게? 못해요, 못해. 집에서 자녀들 데리고 밥상머리에서 성경 공부, 성경 얘기 못합니다. 불법이에요. 그럼 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왜 뭐 성인지센터 이제 이딴 것도 만들어내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에 4개 있다 그랬어요. 성인지센터 뭐 하는 데예요? 성교육하는 거예요. 성교육하는 거. 성교육. 우리 치우님 하는 애들, 꼬맹이들 성교육 해가지고 남자랑 결혼해도 돼.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막 동화책에다가 막 그딴 글씨 써가지고 교육하는 거. 거기에 돈을 얼마 쓴다 그랬어요? 1년 예산이 30조라 그래서 30조. 우리나라 1년 대한민국 1년 예산이 650조입니다. 그럼 30조면요 20분의 1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30조. 이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일해가지고 피땀 흘려서 인한 세금으로 지금 우리 자녀들 그딴 못된 성교육하라고 성인지센터에다가 돈 퍼주고 있어요. 30조 1년에. 그게 다 왜 그래요? 다 체크 앤 밸런스가 무너져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놓고 박살내버리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전 세대에 걸쳐서. 그러니까 체크 앤 밸런스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제가 얘기한 거냐 이건요 아주 그냥 티끌 같은 얘기들. 근데 여기에도 관심이 없어요. 뭐 어쩌자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모르고 있으면 대한민국 지금 완전 그냥 가루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관심을 좀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를 알아야 되는데 자세하게 사회주의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NL이니 PD니 뭐 좀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NL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북한의 주체사상, 민족주의, 우리 민족끼리. 그래서 미국은 나가라 반미하고. 여기 이제 NL이에요. NL 주체사상 북한. PD는 뭐냐면은 이게 오리지널 사회주의예요. 뭐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뭐 소련 그리고 남미 이제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사회주의니 어떻게 어필을 하냐면요. 이걸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잘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면서 분별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혹시 민중의 통치, 민중의 지배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민중이 통치하자, 민중이 지배하자. 얘네들이 항상 선전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국가를 민중이 지배하자, 직접 지배하자. 배운 놈, 잘난 놈들 말고 권력을 막 뭐 횡포하고 막 이런 사람들, 이런 놈들 끌어내리고 우리가 직접 나라를 세워가자,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공화제의 그 삼권 분립에 의해서 뭐 의회가 작동되고 사법부가 기능하고 행정부가 일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민중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러한 위원회를 조직하는 거예요.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어떤 무슨 위원회, 원자력 위원회, 뭐 에너지 위원회, 물 위원회, 대기 위원, 이런 위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맨날 집에서 TV 보면서 여러분 정치인들 보면 한심해요? 아니면 안 한심해요? 한심해져. 그러니까 맨날 속으로 아유 저놈의 것들 그냥 다 싸그리 잡아가지고 그냥 다 깜빵에 쳐넣었으면 좋겠어. 자, 그런 말을 하는데 진짜 싸그리 잡아서 깜빵에 쳐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정치가 안 되는, 나라가 굴러가질 못해. 그럼 어떻게 하는? 내가 하지. 그럼 여러분 내가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하면은 저놈보단 잘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난 양심 있는 사람이니까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잘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로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우리가 인도해야죠. 그래가지고 물위원회, 의료위원회로 모였어. 야, 나는 깨끗하고 맑은 물을 먹고 싶어. 물위원회로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안 나오죠. 왜요? 전문가가 없으니까. 의료위원회에 막 사람들이 모여서 의료기관이 좋게 해야지. 이제 병원 가면 어떻게 돼요? 의사를 못 만나죠. 이제 의사를 못 만나요. 치료를 못 받아요. 원자력 위원회에서 야,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원자력 발전소를 멈추자, 스톱시켜. 딱.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더워가지고 부채질 해가지고 우리가 에어컨 트는데 에어컨이 안 나와. 에어컨이 안 나와요. 왜요? 원자력 발전소를 스톱을 시켰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잘 굴러갈까요? 안 굴러갈까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전문가가 중요한 거예요.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지. 왜 그런 말이 있어요? 민심은 천심이다. 민심이 천심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민심이 천심,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뜻은 민심의 뜻이 맞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왜 인간 역사 가운데에서 사회에 통념적인 말들이 있어요. 그걸 그냥 그대로 그냥 별 의심 없이 받아들이거든요.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민심은 천심이다. 이거는요 절대 맞죠. 완전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민심의 마음이라고요? 사람들의 인간성을 고려해야 돼요. 인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전적 타락한 존재. 아멘이십니까? 죄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죄 짓는 것밖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지 간에 제가 봤을 때 똑같아요. 다 그냥 똑같은 그냥 악마 같아요. 다 그냥 인간들. 실제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니까요. 양심과 이성으로 애써 더러운 모습을 평소에는 다 가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저도 똑같아요. 제가 깨끗하다, 잘났다 그런 말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벌어지면요 인간의 그 더러운 민낯을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그걸 얼마나 드러내냐, 조금 드러내야 그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죄성은 반드시 드러나요. 아무리 괜찮아 보이고 멀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돈이랑 엮이는 순간에 괴물로 변합니다. 사람은요 돈에 굉장히 약해요. 돈이랑 엮여봐요 아주 점잖던 사람이 그냥 막 미친 사람처럼 됩니다. 사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망가지는 게 돈이에요. 죄성을 끌어내는데 돈이.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 여럿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그냥 돈에 미친 사람 같아요. 돈에 환장한 사람 같아요. 그 돈 때문에 자기의 이 인품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막 미친 사람처럼. 그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 더러운 사람들이 여러 명 모인다고 우리가 한번 잘해봅시다 한다고 해서 더 현명해지거나 의로워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사람이 모인다고 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럿이 오히려 모이면은 민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민심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반드시. 출애굽기를 보세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밑에 있던 사람들 민심은 어떻게 됐어요? 예? 우상 숭배하는 거야. 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아론 끌어내. 빨리 막 협박하는 거죠. 아론 협박하고 빨리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만들었죠. 뿅 송아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 신났다. 이제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막 제사 드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두 돌판 딱 들고 내려오면서 만약에 밑에 있는 민심이 모세를 보고 야 저거 이제 필요 없잖아. 모세 죽이자. 와 다 같이 해가지고 모세 데려와가지고 저것들 저 맨날 우리한테 잔소리나 하고 소리나 지르고 혼내기나 하고 야 모세 죽이자 해가지고 죽였어.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요? 혁명이라고 부르죠. 혁명. 여러분 혁명은 정당합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천심에 의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리에 정확하게 새기셔야 하는 게 뭐냐면 민중의 지배가 민주주의다. 만약에 이게 맞다라고 하면 결과는 반드시 두 가지로 나타나요. 시체가 산처럼 쌓이든지 아니면 쓰레기통을 뒤져먹고 살게 되는 세상이 되든지 아니면 둘 다든지. 시체가 산으로 쌓이죠. 잘난 놈, 공부한 놈, 돈 많은 놈 다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교수들 죽이죠. 교사들 죽이죠. 의사들 죽이죠. 사자 붙은 사람들한테 다 갖다 죽여요. 그냥 사자. 목사도 죽이겠죠. 목사, 의사.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대요. 잡아갈 때 사람들 손을 봤대. 손을 봐가지고 매끈매끈하고 이렇게 보들보들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잡아다 다 죽였대요. 왜요? 이건 공부한 놈이니까. 공부한 놈. 이거는 아무튼 민중의 지배.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이건 역사가 다 말을 해주죠. 중국의 문화혁명, 뭐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역사가 다 말을 해줘요. 잘 모르시겠으면 검색해 보세요. 문화혁명. 유튜브에 검색을 하든지 챗GPT에 물어보시든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민중들의 폭거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이 있어야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여러분 이게 무너지는 그냥 혼돈이에요. 법이 없으면 혼돈이에요. 법에 맞는 혼돈. 질서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질서를 중요시한다고. 법은 질서를 말을 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카오스예요. 혼돈이에요. 그래서 법의 중요성, 이 rule of law라고 하는 이게 법치주의거든요. 법치주의. 대한민국은 그래서 법치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법 위에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법을 강조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인데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깨졌어요. 법 위에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죄를 졌는데 재판을 안 받잖아요. 계속 대통령 됐다고. 이게 법치주의가 깨진 거죠. 사회주의는 뭐예요? 민중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항상 민중의 의지가 법보다 더 중요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람들의 뜻이 이래. 그럼 법은 그건 잠깐 밀어놔도 돼. 왜? 민중의 뜻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북한 헌법 11조를 보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한다. 그렇게 딱 써 있어 헌법에. 무슨 말이에요? 법 위에 조선노동당이 있는 거예요. 조선노동당이 최고예요. 법은 고치면 돼. 그거는 노동당을 만들어가는 어떠한 집행 도구일 뿐이지. 그러니까 법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이 생명이고 법대로 해. 항상 그렇죠. 법대로 해. 그럼 법대로 해. 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이제 들으셨는데 아주 현대 사회 국가관을 아주 조금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 정도 들으면 어느 정도는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기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제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장황하게 뭐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고 사회주의가 어떻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에 뭘로 만드셨다고요? 그림자로 만든 거예요. 그림자로 만든 거예요. 그림자는 뭐예요?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대충 그림자만 봐도 아 이거는 어떤 그림자구나. 선풍기가 있어요? 아 요거는 선풍기구나. 그림자를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날개가 몇 개가 달려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선풍기구나.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로 주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느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어요. 국가를 주셨어요. 그런 가정의 모습이 어떤지,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국가의 모습이 어떤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에 왔을 때 막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상상해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생뚱맞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납득할 만한 아 이러한 모습이구나,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지는 국가다.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법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 법 앞에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래서 이 땅에서요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러한 모습일 거야 라고 우리가 조금 가늠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요 법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왕국이라는 말이에요. 왕국. 그건 뭐예요? 또 통치라는 말이 또 있어요. 왕국, 하나님의 왕의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통치되어지는 나라.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서 선포했잖아요. 법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그렇고 새 언약도 그렇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인간들이 합의한다라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법을 세속적으로 발전시켜서 만들어낼 때에 위대한 국가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통치함 받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는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인생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그냥 하루만 와서 반짝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세상에서는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1년 365일 24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가 되어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